이어지는 내용은 평면 위에서의 속도와 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원의 내용을 원활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적분 원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복습, 정리해 주셔야 하겠어요. 자,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미분과 척분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위치 정보를 시각 t에 관하여 미분해 주었을 때, 위치를 시각 t에 관하여 미분하였을 때 구할 수 있는 값을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 속도 v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속도를 시각 t에 관하여 척분해주면은 속도의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 다시금 위치로 돌아가는데, 이때 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부정적분으로 통하여 구한 이 위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위치의 변화량이었습니다. 다시 작성해 본다면은 인테그랄 vt dt로 구하게 되는 값은 xt 더하기 상수 c가 붙긴 하겠죠. 이 녀석의 의미는 위치의 값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미적분 1에서는 수직선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한다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출발하여 5라는 점까지 갔다가 다시금 3이라는 점까지로 돌아온 점까지로 친다면은 즉 2에서 시작, 3에서 끝, 시작, 끝. 그렇다면 위치의 변화량이란 것은 시작 끝만 연결해서 3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정적분의 값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이 피적분 함수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게 절대값을 취해준다면은 절대값을 통해서 찾은 이 부정적분의 의미는 단순한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 즉 위의 예를 통해서 본다면은 시작과 끝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까지 갔는지, 0에서 시작해서 5까지 갔다가 3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이동거리는 5 더하기 3의 8이란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3으로 갈 때는 거리가 2니까 7이어야겠죠. 이런 부분의 의미가 절대값을 씌운 비적분 함수를 구성한 다음 부정적분 해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기하 벡터 단원에서 배울 것도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직선은 미적원에서 다루었고요.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은 이번에는 평면 위에서의 움직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면 위에서의 움직였을 때의 거리를 이 속도로부터 찾아내자, 미적원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미적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어느 정도 피상적이더라도 일반적인 개념을 잡고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기하 벡터에서 내용의 이해에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역시 공식이 구현되는 과정들을 같이 따라가 볼 거고요. 그 결과값이 나오는 이유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신다면은 문제풀이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평면에서 물체가 이러하게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평면을 조금 더, 가로 x축, 세로 y축, A라는 지점에 있던 점이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뭐 이러한 그래프 모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근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런 것도 함수 표현이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좌표에서의 함수가 아니라 극좌표로 각의 크기와 반지름의 길이로서 나타내는 함수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요. 대학 과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점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만나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런 평면에서 단순한 움직임을 볼 겁니다. 자, A라는 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점 A에서 점 B까지 이동을 하는데 내용의 관계를 표로 한번 도식화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의 흐름은 시각은 A점에서 어떤 T라는 시각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B라는 점에 도달했을 때 시각은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수는 없죠. 아무리 빛의 속도를 빠르다 해도 같은 시각이 두 위치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 시간의 변화를 델타 t라는 기호로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때 점 A의 x좌표와 점 A의 y좌표는 각각 어떠하냐? x좌표, y좌표 독립적으로 시각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그건 앞서서 평면 위에서의 운동에 관한 속도 이야기에서도 한번 봤던 표현이고요. 따라서 x좌표는 ft라고 적어볼까 합니다. 당연히 y좌표는 ygt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점선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시각이 t만큼 델타 t라는 시각이 흐른 후에 위치는 다음과 같겠네요. x 더하기 델타 x 아니죠. 일단 먼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기호 표현부터 씁시다. t 더하기 델타 t라는 시각이 흐른 후의 위치니까 t 더하기 델타 t에 대한 함수 f. 마찬가지 y좌표도 g는 t 더하기 델타 t에 관한 위치. 그런데 이것들은 x좌표가 변해간 거니까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여기가 ft, 여기가 ft 더하기 델타 t. 시각이 변화해서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 gt, 여기가 gt 더하기 델타 t.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또 x, y 좌표 각각으로 관찰하더라도 변화가 발생해 있는 상태죠. 그 값을 각각 델타 x와 델타 y로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즉 x 더하기 델타 x의 값이 ft 더하기 델타 t였고 기존에 있던 y좌표에서 델타 y 변화한 그 크기가 gt 델타 t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점 P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해갔는데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갔는데 A, B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이 아니라 이 평면 위에서 움직일 때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선에서는 위치의 변화는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서 이동 거리까지 찾았고요. 이동 거리는 본 것처럼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비적분 함수를 구성한 부정적분이었습니다. 속도 절대값이 부정적분이었어요. 그것을 평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겁니다. 평면에서 움직임이라는 게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라 X축 방향, Y축 방향 두 개 기준으로 각각 분해해서 보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에서 안 하지만 하게 된다면 X, Y, Z 세 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겠고요. 자,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함수로 하나 표현해 봅시다. 잘 안 보이겠죠? 점 P의 움직인 거리, 시각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가 변화하겠죠. 그걸 ST라고 하겠습니다. ST. 그 ST는 이제 점 A에서 점 B까지 델타 T라는 시각의
시각이 델타 t, 시각이 변화했을 때 이동한 거리로 나오게 될 거고요. 점 A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점 A가 최초의 출발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각이 흘러가면 점 P는 이동을 했을 테니까 움직인 거리들의 분명 변화한 크기가 있을 겁니다. 변화한 값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델타 S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거를 ST라고 하고, 점 P의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 이걸 델타 S라고 합시다. 자, 이 델타 S라는 거는 바로 이 선분 AB 길이에 가까워질 겁니다. 당연히 곡선과 직선은 같은 값은 아닙니다. 근데 가까워진다는 무슨 말이냐? 시각의 변화 델타 t의 값이 0으로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아주 좁은 단위의 시간 변화로 관찰을 한다면은 AB 두 지점 사이를 곡선의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직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곡선의 움직임인데 A에서 B라는 지점, 자, B라는 점이 점점 A점으로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움직인 거리들은 선분 AB하고의 거리차가 점차로 줄어드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는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차이 분명 확연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지점으로 점 B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곡선과 직선의 거리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점 B가 이동을 했고요. 점 B가 이동을 해서 이런 직선과 남아있는 곡선, 직선과 곡선들이 점점 길이 차가 적어져 갑니다. 그 시각의 변화가 0에 가까워질 정도로 한없이 작게 가까워진다면, 0의 값에 가까워질 정도로 한없이 작아진다면은, 그 순간 AB 두 지점을 이은 곡선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 그 델타 S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라 하면 델타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델타 S의 값은 동일하다는 아니고요. 델타 S의 값은 선분 AB의 길이와 유사해진다. AB점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델타 T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둘 중에 적어도 하나의 점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점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델타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델타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극한을 보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절대값의 부정적분을 구할 거라고 했어요. 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미분해 줌으로써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 움직인 거리에 대한 변화량의 값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값이 있어야 속도를 표현하게 될 거고, 그 속도를 다시 한번 부정적분하게 될 테니까요. 자, 다시 앞서 이야기하기를 델타 T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델타 S의 값은 선분 AB 길이와 가까워진다. 선분 AB의 값에 근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선분 AB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직각삼각형이니까요. 델타 X와 델타 Y, 얘네들을 각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의미하는 거네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줄 수 있겠고요. 시각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때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려면은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변의 값은 루트 델타 X의 제곱
델타 y의 제곱 델타 t로 나눠주는 게 되겠고요. 물론 이 완벽하게 양쪽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등호는 아닙니다. 근사에 있는 상태입니다. 편의상 계속 등호를 사용하겠고요. 자, 근호 안으로 델타 t를 집어넣어 주면은 델타 t분의 델타 x의 전체 제곱 델타 t분의 델타 y의 전체 제곱. 자, 이때 양변에 델타 t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게 된다면은 델타 t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것은 ds dt의 값으로 바꿔 적게 되고요. 우변에서도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거 기호 그대로 가져옵시다. 여기 제곱 추가해주고 이 녀석의 값은 또 무엇이 되느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아니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겠습니다. 델타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니죠. 여기 이러죠. dx dt의 전체 제곱과 dy dt의 전체 제곱이다. 극한을 보냈으니까 델타분의 델타 형태는 dd꼴로 변형 가능한 것이고요.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ds dt라는 값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과 같느냐?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이니까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속도 vt가 되는 거예요. 이 정리된 이 식의 의미가 가지는 바가 무엇이냐? 속도 vt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평면에서 평면에서 점 P가 움직이는 위치의 변화량으로부터 속도를 구해냈습니다. 속도를 왜 구했다고요? 속도 절대값의 부정적분이 이동거리니까 이것을 표현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최종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점 S가 움직인 거리는 요거 절대값이에요. 점 S가 움직인 거리는 점 S가 시각 T에서 시각 T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 vt 절대값에 관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쏘리 내용이 잠깐 섞였어요. 짬뽕이 돼버렸네. 시각 t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점 S가 움직인 거리가 속도의 절대값에 관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각 t에서 시각 t 이퀄 a에서 t 이퀄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의 절대값 dt와 같다. vt의 dt, 속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dx dt 제곱 dy dt 제곱 dt, 시각에 대한 적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x dt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x축 방향의 x좌표의 변화를 ft, y축 좌표를 gt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a부터 b까지 루트 f 프라임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f 프라임 t의 제곱과 g 프라임 t의 제곱의 합의 거듭 제곱근 dt다. 이렇게 바꿔서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각에 따른 점 P의 움직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묻기로는 곡선의 길이도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곡선을 따라 움직인 점의 곡선을 따라 점이 움직인 거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내용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사실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공간이 조금 안 나올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앞에 그림, 이 직각삼각형, 새로 한 페이지 만들게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게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로 여러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가는 과정이었죠. 그때 넓이를 구한다가 아니라 구간을 나누어서 요렇게 여러 직선들의, 여러 대각선들의 길이의 합을 구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구분구조법의 미적원 구분구조법 최초 수업을 할 때 아르키메데스가 원의 원주를 구해내는 방법으로 정N각형의 둘레 길이 아이디어를 사용했단 말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잘은 안 나시겠지만 잘게 쪼개가면 갈수록 이 원의 둘레와 다각형의 둘레가 서로 같아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 지우면 묻잖아. 그런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끝없이 더해 가겠다. 잘게 쪼개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모두 다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x, y, 가로, 세로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가 된다. 그 빗변의 의미가 뭐냐?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 그러면 시각이 어디에서? 이 점에 있는 시각에서 이 점에 도달하는 시각 B가 될 때까지 빗변의 길이를 구해주자. 근데 그 빗변의 길이는 가로 세로라고 했고 X좌표, Y좌표, 얘네들을 그냥 단순히 제곱해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량을 봐야 되니까 도함수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해하고 또 암기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개념 익히기 부분 문제 차근히 풀면서 공식 연습해 주시고요. 깊이 있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을 하면서 부족했던 개념 이해에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제 6번이고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1번, 2번 문항처럼 제시를 하고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S를 구하여라. 그러면 1번 문항 거리 S를 찾을 겁니다. 시각 T가 0부터 2까지 변화했다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dx dt 제곱과 dy dt 제곱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t고요. 그 말인즉슨 0부터 2가 될 때까지 여기에 다 표현이 되려나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럼 5t제곱 마이너스 1 너의 제곱과 그리고 y를 t에 대해서 또 미분합니다. 조심하세요. 루트 5 곱하기 t제곱이니까 2 루트 5 t 그냥 되겠고요. 이것의 제곱입니다. 정리해 주시면은 0부터 2까지 루트 안에서
5, 25 t의 4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10t의 제곱이군요. 그리고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4, 5, 20t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군요. 그리고 이 근호 안에 있는 4차 포기차식은 5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포기차식 인수분해가 되고요.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너네들은 절대값의 기호로 바꿔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5t제곱에 1을 더해주면 언제나 양의 값이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기호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게 5t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니까 항상 양의 값이니까 절대값의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적분 풀이까지 들어갑시다. 3분의 5 t세제곱 더하기 t에 대하여 0부터 2까지 3분의 5 곱하기 세제곱 8 세제곱 8 빼기 세제곱 0 더하기 2 빼기 0. 그렇다면은 3분의 40에서 2를 더한다 3분의 46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군요. 자, 이 곡선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울프렘 알파 사이트를 이용했고요. 주어진 함수를 입력했습니다. 인풋값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더니 t 값이 마이너스 1.995부터 1.863이란 범위 안에서 봤더니 이런 리본 모양으로 할까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매개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선생님 이거 x에 2개 대응되니까 함수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뭐 함수니 아니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식으로 매개 변수로 통해서 나타낸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더욱더 0부터 2라는 구간 안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낸 그래프고요. 0부터 2라는 구간에서는 요 2,4부터 시작한 다음에 t가 2가 되는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끝나나 보는군요. 여기가 t = 2인 지점이고요. 여기가 t = 0인 지점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변해간 겁니다. 아유, 잘 그리다가 대강 이렇다고 합시다. 이 길이 어떻게 이거 모는 종이 한 칸 한 칸 해서 찾기도 힘들겠죠.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그걸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로부터 발전이 된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이야기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본풀이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한 문제 더 풀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함수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차피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다항함수라 하더라도 매개변수 돼 있다 보니까 생판 보드도 못하고 뭔 짓을 해도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서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 이런 것에 의의를 두시고요. 자, x를 t에 관하여 미분해 봅시다. 2의 t 제곱 곱하기 코사인 2t니까 미그 금이를 사용하도록 하죠. 그런데 2의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 미분의 결과는 언제나 일정한 규칙을 가진다는 거. 2의 거듭제곱과 곱해지는 녀석은 그 모양 그대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sin 2t 다시 dy dt는 2의 t 거듭제곱 묶어내고요. sin 2t와 함께 sin 2t의 미분 더하기 2 코사인 2t 2의 거듭제곱 미분 미그금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수와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까지 초월함수의 미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구하고자 하는 거리 s, 움직인 거리 s는 0부터 2까지 루트 x'의 제곱 간단하게 적을게요. y'의 제곱 dt다. 인테그랄 루트 0부터 2까지 끝에 dt. 자, 제곱해 보도록 합시다. 미분 했고요. x'이고요. y'인 겁니다.
자, 제곱을 미리 해준다면은 2에 각각의 제곱이 될 테니까 2t 제곱이 되고요. 삼각함수 두 개 있다 하더라도 a 빼기 b 꼴로 보고 완전 제곱식 적용합시다. 그리고 2t로 다 동일하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더하기 4 사인 제곱. 다시 한번 두 번째 dy dt y 프라임 제곱합니다. 2의 2t 제곱 역시 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코사인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4 사인 2t 코사인 2t와 플러스 4 사인 2t 코사인 2t가 2의 거듭제곱 개수까지 동일하니까 소거가 되겠고요. 식의 정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차분하게 본다면은 자, 코사인 제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사인 제곱은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둘 다 더하기로 연결이 되니까 5 사인 제곱 5 코사인 제곱 2t의 이야기입니다. 자, 얘네들의 총합은 얼마? 바로 실수 5가 되죠. 곱하기 5. 그렇다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2t 거듭제곱은 절대값 2의 t제곱 따라서 양수니까 그냥 내버두시고요. 루트 5 dt가 되겠군요. 루트 5는 계수의 값이니까 앞으로 빠져나가시고 2의 t 거듭제곱 부정적분은 역시 2의 t 거듭제곱 0부터 2까지입니다. 루트 5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2의 0제곱이니까 얼마? 네, 1이 되겠네요. 이것이 점 P가 움직인 거리의 값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공식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신다면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움직인 거리 했으니까 곡선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곡선의 길이는 점 P가 움직인 거리와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다만 앞선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에서도 봤을 때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질문하는 1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y를 x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거리 s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g't 제곱의 합의 거듭제곱근 dt가 움직인 거리였는데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t로 미분한 게 아니라 그냥 x로 직접 미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t에다가 x를 넣은 거예요. t에 x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x f'x 제곱 g'x 제곱 dx인 거예요. 근데 x가 ft였는데 그 t에다가 x를 넣는다. 뭔가 좀 개념이 혼란스러워지죠. 이때는 fx라는 게 그냥 x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니까요. x는 fx가 되는 겁니다. x 이퀄 fx 된다가 아니라 fx는 그냥 x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앞에 f'x가 뜻하는 바는 f'x는 무엇으로 바꿔 적을 수 있느냐? 1이란 값으로 바꿔 적을 수 있겠죠. 1이란 값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곡선의 길이 l을 구하여라. 인테그랄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x에 대한 미분 1이죠. 더하기 뒤에는 y'의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y'의 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2의 거듭제곱들에 대한 이야기군요. 2분의 1 2의 x 거듭제곱 미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요거 그대로가 아니라 제곱한다는 사실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미분까지 하고 아유 힘든 여정이었어요 하면서 마무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dx까지. 자, 풀이마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 안에서 복잡해 보이는데 1학년 수학2에서 지수 부분 열심히 문제 풀었다거나 또는
2학년이 되어서 역시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산 많이 해봤으면은 지금 이 식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변형될 거라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의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관계니까 곱의 값은 실수 2가 나옵니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거듭제곱이고요. 얘네들은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루트 안에서 지붕 끝까지 닫아줄게요. 1이라는 값은 4분의 4입니다. 4분의 4. 그러면은 이 4의 값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은 네,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겠죠. 마이너스 2와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2로. 다시 주어진 식은 2분의 1의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분명 부호의 변화가 있으니까 주어진 식의 형태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루트 안의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 루트 안의 절대값은 절대값이 된다. 그런데 거듭제곱의 합은 이 부분의 합은 산술기하에 의하여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즉 양수니까 이 절대값이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괄호로만 대체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어진 그래프는 인 y축 대칭 함수입니다. 따라서 2배의 0부터 1까지 2분의 1 2의 x 거듭제곱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배의 2분의 1 앞으로 나오면서 서로 약분되어서 없어졌고요. 2의 거듭제곱 적분 2의 거듭제곱이고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적분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입니다. 0부터 1까지니까 2의 1거듭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거듭제곱에서 2의 0거듭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0거듭제곱은 어차피 1 소거돼서 0이 되겠고요. 2 빼기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정이 뭔가 좀 복잡하고 헷갈려 보이긴 하지만 약간의 연습과 숙달 과정만 거친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고요. 반복적인 공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만 성실히 하셔도 공식 암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곡선의 길이라는 것도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x를 매개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미분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sin t 더하기 곱의 미분이군요. sin t 플러스 t 코사인 t.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 sin t 소거되니까 남는 것은 플러스 t sin t가 코사인 t가 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식을 간단하게 해주네요. dy dt도 찾아봅시다. sin t 미분했습니다. 코사인 t고요. 마이너스 t 코사인 t니까 곱의 미분. t 먼저 미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 남고요. 역시 지워지죠. 그럼 뒤에 코사인만 미분합시다. t sin t가 되는군요. 자, dx dt, dy dt를 찾았습니다. 곡선의 길이, 즉 움직인 거리 L은 무엇과 같느냐? 0부터 파이가 될 때까지 루트 x'의 제곱 바로 제곱해버릴까요? t제곱 코사인 제곱 t와 dy dt y'의 제곱 바로 제곱해서 t제곱 사인 제곱 t. 너네들의 합의 거듭제곱근 dt의 값이 되겠고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공통인수 t제곱 만나고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합이니까 근호안은 t제곱이 되겠고요. 역시 절대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t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양수죠. 그래서 절대값은 또 굳이 필요는 없네요. 2분의 1 t의 제곱 0부터 파이까지 대입해 주신다면 2분의 1 파이 제곱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곡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것이 답니다. 내용은 뭔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문항은 별로 많이 실려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x 좌표로 나타내는 함수와 y 좌표로 나타내는 함수만 구해낸다면, 표현을 하게 된다면 움직인 거리와 곡선의 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의 것들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그리려고 너무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때로는 그 그래프 개형이 궁금하다, 해당되는 뭐 시각 범위에서 또는 곡선 길이에서는 이제 x 범위에서 그 함수의 생김새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앞서 보여준 것처럼 울프람 알파 사이트와 데스모스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관찰해 주시는 작업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RPM 문제를 통해 풀이를 숙달하고 선생님께 모르는 부분 질문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